장 후반 들어서 흐름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 6%대까지 상승폭을 좀 키워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산주 LIG 넥스원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만도도 오늘 흐름이 좋죠. 3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박진희 부장님께서는 중국 내수 부양 소비 확대를 꼽아주셨고요. 이의연 차장님 저평가 실적 개선 기대감을 꼽아주셨는데 이 중국 부분은 그런데 박근영 팀장님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측면을 또 짚어주셨거든요. 증권가에서도 이 실적이 개선되려면 중국 쪽이 관건이다, 중요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던 면세점 같은 경우는 좀 조정받고 있고, 또 반대로 오늘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판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도 오늘 자동차 섹터 전반이 좀 강세고 현대차와 모비스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차 의존도가 좀 높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길리자동차 쪽의 의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이 일단 3월달 전인대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다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양책을 다시 한번 언급할 것 같고요. 위안화 강세가 좀 더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중국인들의 좀 소비 성향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미 협상에 있어서 좀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만도는 지금 중국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들 계속 확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됨으로 인한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ADAS 기능 같은 이런 전장 쪽에서 자율주행차 기능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1조 정도 손해를 봤다라는 뉴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 만도입니다. 삼성전기나 호텔신라도 상당히 공매도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그 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만도도 그런 공매도가 많았었던 이슈를 뒤로 하고 서서히 중국 쪽의 길리자동차 이슈를 만들어낸다라면은 최근에 길리자동차도 주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만도 매매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길리자동차 주가랑 좀 변동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길리자동차 흐름을 보면서 좀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만도 같은 경우는 좀 출렁거림이 있더라도 32,000원대 33,000원, 32,000원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좀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난 1월달에 지금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좀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3,000원, 32,0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 볼 만하다. 만도에 대한 분석과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GTBNT인데 오늘 강합니다. 6%대 상승, 장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바이오 섹터 신약 기대감을 꼽아주셨고요. 역시 기대감입니다. FDA 승인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견조한 바닥 다지기를 마치고 있다. 세 분의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는 또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GTBNT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주들이 워낙 좋습니다. 3월달은 좀 바이오 쪽으로 좀 눈길을 돌려주시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보신다라면은 앱크론이라든지 큐리언트라든지 메지온, 오스코테 이런 식으로 초대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중소형주 쪽으로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섹터주들의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제가 아까 이 종목을 골랐을 때는 사실은 한 1, 2%밖에 오르지 않았었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 있어서 좀 주가 자체는 좀 난감한데요. 오히려 기존에 지금 거의 한 2주 동안 횡보하던 가격대의 저항대를 좀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FDA 신약 허가 기대감 이런 부분들 계속 유효하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만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직전 12월 달의 고점까지도 곧 벗겨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BNT 같은 경우 27,000원대, 28,000원 정도 부근을 지지선으로 해서 조정을 좀 잘 활용해 보시고요. 오히려 이번에 고점 잘 돌파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한 35,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히 갈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시장 추세를 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GTBNT 말고서라도 지금 중소형 주단에 있는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 이런 쪽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잘 선택을 하셔서 IT 섹터 좀 조정 구간을 이런 쪽에서 좀 수익률 메꿔 보시는 전략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G3 BNT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 자, 오늘 LIG 넥스원과 만도, G3 BNT 세 종목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떤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자세한 의견 한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금물센터 선은점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아시아 증시 순항하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먼저 국내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8% 상승하면서 2,23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0.4% 오름세 보여주고요. 코스닥은 0.54% 오르면서 751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이 더 많이 오르는데요. 0.59% 상승 28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눈치 보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조금씩 상승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래도 아래 위로 변동폭은 한 8에서 10포인트가량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죠. 현재 장중 고점 지났습니다. 2,237포인트 지났고요. 현재도 그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1시 전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외국인과 기관, 1시 이후부터는 포지션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사들이면서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는 1,233억 원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매도량을 조금씩 더 늘리는데요. 현재 684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도 1시 구간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70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코스닥이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750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개별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변동폭은 평소보다는 작습니다. 아래 위로 한 4에서 5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고요. 현재 0.6%가량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10시 구간 이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11시에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죠. 오후 들어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400억 원 가까이 매수세 나타나고요. 기관은 그만큼 좀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0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상승이 대단합니다. 현재도 5.3% 강하게 좀 상승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동반 오름세 보여줍니다. 또 오후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또 LG화학도 함께 상승폭을 키워가는데요. LG화학이 현재 1.5%의 상승세입니다. IT 투톱은 좀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로 소폭 상승으로 버텨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좀 거세게 팔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1.72% 하락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승폭 켜고 있는 종목들이 곳곳에 포착되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지금 매기가 집중돼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8% 소폭 상승, 그리고 신라젠도 0.68%, 0.8% 오름세 나타냅니다. 바이로메드도 장 초반에 비해서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폭 많이 좀 지금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59%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3월 전략으로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동반해서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현재 큐리언트가 9%의 강세, 그리고 안트로젠도 8.14% 상승입니다. 시젠과 오스코텍도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오스코텍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바이오 헬스 관련해서 오스코텍이 강합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한 달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주가도 1월 말에 바닥을 딛고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7.4%의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가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시세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르는 종목들만 조금씩 들썩이고 강한 시세는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주가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기술이 6%대 강세, 제영솔로켓도 5%의 오름세, 남광토건도 지금 4.7%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관련주들 보시죠. 오늘 완성차 그룹이 대체로 잘 가는 가운데 이 부품주들의 흐름 좋고요. 또 전기차 섹터도 잘 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센이 7.65% 상승, 이렌텍도 4.53% 오르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과 SPG도 3%대 강세 흐름 나타납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은 좀 쉬어가는 가운데 모바일 부품 쪽에서는 아모텍의 주가가 강합니다.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또 모바일 부품사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거론이 되면서 이 주가 상승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8%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현재도 지금 그 부근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24,450원에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 있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핑크퐁 관련주들 보겠는데요. 아기상어가 여전히 빌보드 차트 상위에 올라가 있고 저작권 소송 이슈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순서대로 보실 텐데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삼성출판사 여전히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900원 진행되고 있고요. 토박스코리아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13%의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 마감까지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 후반 견조하게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양시장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 함께하도록 하죠. 교보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김백준 W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먼저 앞서서 시황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현대차 관련주가 오늘 강합니다. 짚어보죠. 네. 네.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계속적으로 좀 좋은 뉴스를 저희에게 안겨주게 되면서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현대유화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중국향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계열사 외에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좀 심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대폭으로 좀 늘렸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게 되면은 한 2.6조 원 규모로 이 전체적인 게 세팅이 되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 한 1조 그리고 배당이 1.1조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한 4,600억이 되게 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사용을 한다, 강화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자리매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산술적인 가치로 보게 됐을 때는요, 기업 가치를 올리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부분이 조금 업계에선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사주를 모두 다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4% 정도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게 기업 가치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물론 중요했었는데 그 이면에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요? 이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그려졌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책임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로드맵을 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피어그룹 대비 상당 부분 이 잉여 현금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피어그룹이 한 10%, 15% 정도의 현금 비중이 있었다라면 이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현금이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부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이 투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R&D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사실 기업 이제 구조 개편에 있어서 상당 부분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향후에는 조금은 현대모비스를 제외를 하고 기업 구조 재편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 증거서 레포트에서는 이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 나중에 기업 구조 재편에 사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부분으로 많이 예측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계속적으로 좀 지속 있게 관심을 좀 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규모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차 그룹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 시각이 좀 미래 자동차랄까요? 이쪽으로 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다시 지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연관이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네. 것처럼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그 좋은 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현대차가 아예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대가 되게 될수록 이 밑에 단에 있는 이제 2차 전지 업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화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모든 시선이 다 가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1박 2일 일정이 시작된 첫날입니다. 남북 경협적으로 보죠. 네, 뭐 디데이입니다. 어제 오전 도착한 김정은 그리고 뭐 저녁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사교 만찬에 이어서 28일에 본회담을 갖게 되는데 28일 같은 경우는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하노이 선언 최소 한 5번 이상은 만날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이야기는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번을 마주친다는 거는 아무래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회담의 성패는 1차 회담처럼 형식적일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던 그 이상의 빅딜이 될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선 세계가 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고 미국은 그에 따라서 제재를 풀어주는 그런 그림 그리고 그렇죠. 베트남처럼 베트남의 경제 모델대로 가주는 것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추가로 본다면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다른 핵시설까지 폐기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창리와 풍계리 등의 핵시설 여기까지 폐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와서 검증까지 한다는 그런 뭐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북한이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은 종전선언 그리고 연락사무소 개설,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카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지금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연락사무소를 좀 볼 수 있는데 네. 이 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것이 이게 이제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단계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된다면은 제재가 거의 풀린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선언대로만 나와준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네. 어제 김정은이 베트남에 도착을 하고 나서부터는 대체적으로 좀 주식들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주가는 별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별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다가 오후 들어서 몇몇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펜스타엔터, 뭐 금강산 크루즈 관련주로 좀 엮였었는데 이 종목이 좀 급등세를 보였었고 일신석재나 뭐 DSD 같은 경우는 뭐 대북 관련주 자원개발주였지만 오늘은 다른 이슈로 좀 움직이긴 했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핵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해체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오르비텍 정도가 관심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우선 오늘 저녁에 오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내일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남북 경협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 하나 살펴볼 텐데 앞서서 333 오후장 공략주에서도 LIG 넥스원을 저희가 다뤘었거든요. 방산주입니다. 지금 남북 경협주를 했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경협주와 방산주는 좀 다르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좀 같이 강하고 관심을 받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짚어볼까요? 네. 네. 사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계의 눈은 지금 베트남에 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상회담이 사실 오늘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왕세자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전에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뭐 회담에서 교역, 투자
그리고 건설, 인프라, 에너지 등까지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이 교류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 성명이 나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원전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먼저 재빠르게 움직였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방산주들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이유 자체는 사실 정부가 22년까지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런 부분에 더욱더 치중을 했다라면 네. 이제는 22년까지 수출 주도형으로 조금 바꿔보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 이런 부분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외교적인 정책을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중에 한 국가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이제 국방 차관급 회의가 계속적으로 좀 열려왔었고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도 계속 실무진 회담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룩해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오늘 비록 빅딜이 뭐 나오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큰 틀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뭐 3월 그리고 4월 달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의 모멘텀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 2018년들이 워낙 혹독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실적이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회복이 담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또는 실적이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회복이 담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로 좀 작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도 보게 된다라면 사실 2017년, 2018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적인 이 저가 메리트도 충분히 보유를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이 2019년도가 2018년도 대비 거의 더블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조금 보일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방산주를 볼 때 기존보다도 좀 더 트렌드를 바꾸는 쪽으로 해서 수주라든지 실적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로 들어도 될까요? 네, 네. 아무래도 수주나 이런 부분이 네. 어느 정도나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7년도, 18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었던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 들어서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도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19년도, 2020년도에 사실 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정적인 이런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섹터나 이런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 관련주 LIG 넥스원 오늘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비롯해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게임 관련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위메이드가 현재 20%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종목별로 지금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게임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다 잘 가는 건 아닌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목요일 21일에 중국에서 판호를 일시 중단하겠다. 기존에 밀린 게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메이드랑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샨다 게임즈가 우회 상장 과정에서 중국 내 미르 IP 게임 시장 규모를 4조 원 내외로 추정을 했고 킹렉 소송 등 소송 과정에서도 정식 계약 전환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신작 기대감 등의 이슈 등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중장기 게임 진흥책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몇몇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막혀서 계속 힘들어진 이후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개척하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카루스 M 그리고 넥슨은 다크 어벤져 X 등을 일본에서 내놓으면서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현지에 맞추기 위해서 일본 성우를 채용을 하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까지 추가로 내면서 일본 시장에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일본에서 서비스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펄어비스가 사전 예약자만 일본에서 100만 명이 넘었고 일본의 양대 사전 다운로드 마켓에서도 인기 게임 1위에 올라와 있다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맥쿼리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유는 이제 일본 매출이 올라가더라도 한국 매출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펄어비스 오늘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한국보다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대만과 동남아 시장으로 또 수출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특히 이제 위메드와 웹제는 개별 이슈 등으로 좀 가는 부분이지만은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잘 보고 게임주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매니저님 시간이 없지만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판호 이야기 장후 사실 동시효과가 계속해서 좀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주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인데 이게 완전히가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일부 중단하겠다라는 말입니까? 네, 근데 판호가 일시 네. 중단한다는 것은 이제 그게 금지가 아니라 기존의 게임이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호를 우선 새로운 판호를 받지 않고 지금의 게임부터 다 처리하고 이게 좀 열리면 그때 판호를 다시 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판호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업종 또 짚어볼까요? 네, 오늘 네. 바이오 업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좀 없을 바이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년 만에 일단 적자를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조금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이 좀 짙어졌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장시작 이후에 그런 하락폭 자체를 많이 이제 메워주는 부분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목표가를 하향을 많이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추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목표가는 하향을 많이 했었는데 제목들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색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 이제 2018년도에 4분기 실적은 이미 다 안 좋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다만 이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2019년도에 실적 회복이 어느 정도나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기저 효과를 어느 정도나 이제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상당 부분 이제 관심이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아예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초대형주에서 실적 하락이라든지 실적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넘어갔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관리 종목 이슈라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악재적인 성향의 뉴스들이 다 대부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센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이 세컨 티어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오스코텍이라든지 아니면 GTBNT라든지 안트로젠이라든지 이런 약간 이 3월달, 4월달에 향후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조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몰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 지난주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3월 암호화폐에서 고용암 관련된 임상 1상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순환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바이오 업종이 그렇게 잘 간다라는 시기는 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업종 볼까요? 네, 오늘 북미 회담 때문에 약간 좀 묻혀버린 UAE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전날은 삼성전자의 화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5G 전시관과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을 시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안내를 하는 모습이었고 우선 지금 그 모하메드 왕세제와 만남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UAE 국부 펀드가 가지고 있는 세계 3위의 파운드리 업체죠. 그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에서 네. 뭐 그 외에도 뭐 이러한 이야기도 했겠지만 그 외에 예전에 이제 부르즈 칼리파와 정유 플랜트 등 삼성이 건설 플랜트 사업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오찬에서는 이제 모든 기업인들과 함께 갖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5G와 4차 산업혁명 이러한 기술들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었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회담에 상당히 분위기가 묻혀버린 모습이었고 그래도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제일 기대해 볼 만한 관련주가 이제 원전 관련주였지만 생각보다 이제 이슈가 크게 되지 않았었던 부분. 하지만 이제 오르비텍이나 비추로시스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특징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UAE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임종석 외교 특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주로 엮이는 화인베스틸이 급등세를 보이다 오늘 회담이 끝나자 다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에 좀 묻혀서 아랍에미리트와의 회담 이슈는 좀 정말 묻힌감이 있는데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짚어봤습니다. 장 종료 자, 5분 수요일 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자, 양시장 상승 탄력이 꽤 좋아집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는 건 기관의 수급인데요. 0.44%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2,236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탄력 더욱더 좋아집니다. 0.66% 상승, 750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사주던 개인이 매도 쪽으로 돌아서면서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또다시 팔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은 1,600억 원이 넘게 지금 기관이 순매수해주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외국인의 매수는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관의 주체 자체가 이 금융투자하고 기금에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매수 차익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부분이 있다. 이런 네.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동시효과 특징주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역시 현대차그룹 오늘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 뭐 1.6%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많게 한 5%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 대부분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늘 한 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네.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구조재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최대 수혜주로 꼽혀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또 이제 건설주들을 좀 보게 되면요. 사실 수급적인 매도세가 조금 몰리게 되면서 사실 GS건설이라든지 하나라든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2에서 한 4% 정도의 하락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으로 건설도 대표적인데 종목별로 좀 다르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중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으로만 움직이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락했던 부분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 장 반대로 이제 종료 중소형 3분 건설사들 전입니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기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 호전하고 수급이 상당 부분 역시 계속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뭐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오늘 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FNF 같은 경우에도 한 1.7%를 상승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랠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투톱은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2% 가깝게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장 초반에는 이제 DST라는 종목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이제 뉴스 하나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전 지역 광구에서 10조 원 가량의 반환준 매장이 확인이 됐다. 뭐 이런 기사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오전에는 심택홀딩스, 크로바이텍, H&T, 펜스타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환경영 관련주로 엮이는 뭐 한창, 아세안텍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소재라는 종목이 포스코 ESM의 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 매수권 청구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오전 중에 기관 수급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4분기에 최대 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본격적인 물량의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차바이오텍이 관리 종목 해제 이후에 연일 기관에 수급이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상어 관련해서 다시 재부각되면서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오로라 등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소송 이슈도 없어졌다.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좀 강세를 보이다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네. 모습이었었고 대북주들은 오전엔 잠잠했지만 오후 들어서 몇몇 종목들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바이로메드가 1분 전입니다. FDA에서 추적 관찰을 3개월 정도 연장하자라는 제의가 나오면서 좀 낙폭을 보였었는데 이를 좀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안정성이 너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좀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FDA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낙폭을 그래서 좀 후반엔 축소를 한 네, 겁니까? 맞습니다. 약간 네. 투자자의 관점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다가 이걸 좀 FDA에서 네. 좀 열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3개월 더 보자 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나오면서 낙폭이 좀 만회가 되는 것 같고 펄어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콜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락폭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전체적으로 수급도 뭐 크게 이슈가 되는 수급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북한 오늘 베트남 관련해서 이걸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장이 자, 양시장 종료됐습니다. 동반 상승을 이어갑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 최고가 2,237선인데요. 현재 2,236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0.44%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6%로 750선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 코스피를 지켜주는 건 기관의 수급입니다. 자, 수요일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시죠. 네, 본격적인 북미 회담의 출발을 앞두고 아시아 증시 아주 강하진 않지만 강보합 흐름입니다. 우리 시장 양 지수도 상승 쪽에 무게를 더 싣고 움직였습니다.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대대적인 주주가치 극대화 방안이 나왔던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운수장비 쪽 오름폭이 견조했습니다. 2.7% 꾸준한 상승 흐름 오늘은 더 높게 뛰었고요.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비교적 빨간불이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 제약업종도 2% 함께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또 게임주 일부가 급등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웹젠이 함께 20%, 10%대까지 올라주면서 코스닥 디지털 업종의 상승분 함께 받쳐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가장 탄탄했던 개별주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 현대차가 5%, 외국인 기관 매수가 함께 견조하게 유입됐고요. 역시 웹젠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에는 JTC가 어제보다 더 강한 흐름 기록했습니다. 9% 빨간불 켜졌고요. 제약 섹터에서는 오스코텍이 9% 오름폭 함께 이어가 줬습니다. 이번엔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장중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함께 매도 우위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9%, 2% 가까이 조정받았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그래도 보합 수준 버텨주면서 오늘 시장 마쳤습니다. 우선주를 제외한 시총 3위 자리 변동을 보였던 하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5% 상승했지만 그래도 시총 4위로 마감했고요. LG화학 3위 지켜내면서 1.5% 빨간불 지켜줬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2.7% 밀려났고요. 다만 다른 수출주 중에선 정유주가 견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8% 강세 기록했고요. SOL도 2.3% 빨간불 이어가 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제약 바이오주 강보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14% 지켜냈고요. 신라젠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바이로메드가 오늘 시장에선 1%대 약
약세 계속해서 밀려났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를 비롯한 일부 게임주는 급등을 했지만 펄어비스가 낙폭을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4% 조정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상승이 더 많았지만 종목 장세 흐름이 오늘도 뚜렷했던 하루입니다. 수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 보시죠. 하루 만에 반등한 양시장 코스피도 코스닥도 막판 오름폭을 조금씩 더 높여줬습니다. 코스피는 0.37% 오르면서 2,234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루 만에 빨간불 지켜냈고요.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75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0.68% 빨간불 이어갔습니다. 오후장 막판 수급이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코스피 현물에서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 물량을 키워줬습니다. 1,500억 원 넘는 매수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587억 원가량 오늘 시장에서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 상승분을 끌어줬습니다.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460억 원대 기록했고요. 기관은 330억 원대 팔자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양시장이 동반 상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은 더욱더 좋아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 종가가 오늘 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수급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를 받쳐준 하루였고요. 베트남 하노이에 모든 시선이 몰린 가운데 내일이면 1박 2일의 또 두 번째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내용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내일 시장 대비까지 두 분과 함께 해볼까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워낙 세계의 눈 자체는 이제 베트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저희는 그 결과를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응의 원칙을 좀 세우고 네. 가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가 계속 강세인 점, 이 점에 조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마음을 좀 놓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증시가 강세라는 건 뭐 이 네네. 정도 올라왔으면 그래도 조정이 좀 있을 법한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버티면서. 이제 버티고 네.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장세 뭐 어떤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선물 갖고 계시는 것 옵션 같고요. 장후 동시 그렇게 효과가 되다 보니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갑작스럽게 이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오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기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제 이 우려되는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이 MSCI의 중국 A주 추가 네.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뭐 추가 검토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먼저 일어났던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작년 사례로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추가 검토가 이 추가 편입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 자금 이탈이 이어졌다는 부분, 이 점이 아무래도 이 중간 자금 이 우리나라 지수의 조정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 너무나 스무스하게 좀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부분에서 한 번쯤은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가의 조정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중간에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조정이나 이런 폭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조금 주가가 이 상반기 내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띄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느덧 내일이면 2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3월 1일이 3.1절 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또 베트남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3월 초 시장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이제 오늘 저녁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벤트성 발언이 나온다면 내일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강했던 섹터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5G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최근에 연초에 강했던 수소차 같은 경우도 꾸준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남북 경협주의 이벤트가 끝날 경우에 이러한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지 시장이 만약에 세다면은 이러한 수급이 분명히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을 잘 보고 나서 올라간 종목들에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올해 강했었던 섹터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대기를 하자. 차라리 이렇게 전략을 짜보시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과 내일 어떤 소식들, 어떤 언급이 좀 전해지는지에 따라서 잘 주시를 했다가 그에 맞는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좀 해주셨는데 그럼 범위 좁혀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대주전자 재료라는 좀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조정은 받을 수는 있으나 계속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섹터를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섹터 자체의 산업의 이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공장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올해랑 내년까지 이 본격적인 2차 전지 산업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 업체 중에 이 대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던 에코프로 BM이 상장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2차 전지 업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의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 점을 조금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섹터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추천을 네. 해드려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대주전자재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극재 첨가물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 첨가물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2018년도까지는 사실 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발생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연도에 공장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이 매출액이 발생을 해서 2020년, 21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매출액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자산 재평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MLCC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애드온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번 연도 실적 자체가 상당 부분 컨턴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7월까지는 급등을 좀 한 면이 있어요. 네. 네. 뭐 작년도에 사실 33,700원까지 네. 이제 고가를 찍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뭐 얼마 전에 13,000원까지 많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 고점이었던 일단 33,700원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 이상 한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범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제가 2만 원에서 2만 1,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종가가 공교롭게도 선물 2만 옵션 1,000원이에요. 장 종료로 그래서 5분 네. 전입니다. 뭐 최고 구간이기는 하지만 네. 어느 정도 더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 매수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건 18,9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절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재평가 기대감이라는 관점으로 대주전자 재료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의 종목도 볼까요? 네, 저는 그래도 오늘 하노이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네. 모르기 때문에 단북 경협주 중에 하나인 오르비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은 뭐 원자력 사업과 항공 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관리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규제 해체, 뭐 방사선 계측 사업 뭐 항공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원전 해체 관련주로 수혜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뭐 원전 해체 정책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뭐 이런 수혜주로 엮인 적도 있었었는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10% 정도 하는 회사고 최근에 항공기 부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쪽에서도 뭐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부각받았던 아스트와 전략적 투자 관계를 맺어서 기술적 노하우에 습득을 하고 있다라는 뭐 보고서도 있었고요. 지금 하노이에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대부분이 예상을 하는 것처럼 핵 폐기 뭐 이러한 이슈가 상당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원전 해체주 중 하나인 오르비텍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정에 맞춰서 이 종목을 보는 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오늘 뭐 5%대 이상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약간 매물이 밀렸어요. 출회가 되면서 네. 지금 6,69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해본 다음에 다만 이제 손절은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6,400원 선물 정도에는 옵션 장 손절을 종료 확실히 3분 잡아두고 전입니다. 오늘 내일 일정에 만약에 좀 이게 부합하는 모습이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은 적절한 수익을 실현하시고 6,400원이 깨지면은 미련 없이 손절을 할 수 있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6,400원인데 그럼 목표 가격은 따로 없습니까? 목표 가격은 네. 뭐 전고점을 보긴 보겠지만은 7,500원 어차피 정도. 일정이 네. 오늘 내일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주가 변동성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은요. 각각 대주전자재료와 오르비텍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전략부터 내일 시장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압구정 금물센터, 교보증권 압구정 금물센터 김백준 더블유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Hello and welcome. 네, 빅 이벤트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시장 한 분 더 내일 시장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와우넷 김대복 파트너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빅 이벤트, 북미 정상회담 1박 2일 일정의 첫날이었습니다. 시장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네, 시장은 뭐 하루 만에 그 동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뭐 상승 출발했던 우리 국내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매수 주체가 초반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은 코스피 중심으로, 그다음에 외국인은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선물 옵션 전체적인 시장 장 종료 흐름에서는 1분 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운수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와 통신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강세 흐름들을 이어갔고요. 반면에 이제 철도나 건설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제약이나 컴퓨터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인터넷이나 비금속 광물은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기존에 이제 OLED 장비 중심으로 들어왔다면 오늘 시장 흐름은 파이프라인이 있는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 기대감에 현대차 그룹들이 강세 흐름을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지수가 사실은 뭐 상단을 딱 묶어놓고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상승이 흘러났고요. 특히 이제 2차 정상회담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개발 관련과 그다음에 이제 개선 공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결국은 지금 현재 직전에 먼저 선조정을 받았던 정부 정책주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섹터들이 안전의 대열에 들어가는 시장 흐름들을 보여서 시장은 여전히 상승의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 흐름을 종합해서 유출해 보면 미국 시장이 기본적으로는 뭐 소폭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은 이 상승 기조를 내일도 이어갈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지수가 기술적으로 보면 월요일 날 2241 라인,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지금 2220 라인을 지지해주는 이런 흐름이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753을 찍고 지금 현재 오늘 전일의 저점을 지지하는 자리에서 오늘 다시 위로 직전의 고점까지 바싹 근접해서 갖다 놨다는 얘기는 새로운 추세에 대한 지금 현재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고 단기든 중기든 상승 추세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을 주도하고 왔던 외국인의 매수가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는 것이 흠인데 이것은 아마도 내일 있을 이벤트와 연관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 흐름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기본적으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진다면 지금 오늘 올랐던 바이오나 화장품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지금 현재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테마마다 지금 현재 대장주를 중심으로 슬림화되는 양상이 예상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고, 내일 시장 볼 사항들까지 언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2월의 마지막 시장인데, 북미 정상회담 결과 당연히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 밖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죠.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예, 뭐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다가 소결론, 그러니까 그 어떤 빅딜의 이런 흐름들은 저는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핵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양보와 함께 일단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의 어떤 개발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전망치 자체는 지난번보다 좋은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와서 124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은 이제 그 내일 시장 흐름에서 일단 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장중에는 안 나올 거니까요. 부분적으로는 좀 많이 변동성을 흔들 거다 이렇게 보는데 내일은 중국 A주의 그 지금 현재 편입 비중 확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MSCI 그 중국 A주는 0.7%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2.8%로 늘어나게 되면 한국의 비중이 지금 14.8%에서 MSCI 편입 비율이 14%로 줄어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은 부분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예단해서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그 외국인들의 매매가 줄어들었던 점에서 감안하면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월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3월 시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이슈들 내일까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개장 공약주 내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봐야 할 종목 하나 제시해 주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토니몰이라는 종목입니다. 토니몰이라는 종목인데 토니몰이는 이제 2006년에 설립된 화장품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재미있는 용기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품의 강점을 가진 원 브랜드 샵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그 미중 무역 그 분쟁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데드라인 연장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한한령이 지금 현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기대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1월달 면세점 그 매출이 늘어났다는 점을 보면 중국이 이제 딸공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도 결국은 지금 현재 브랜드샵의 인기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주에서도 OEM, ODM 방식의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하고 이렇게 브랜드샵에 있는 회사들을 봤을 때 원 브랜드샵 쪽에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토니모리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였고요. 토니모리는 그다음에 이제 H&B, 그다음에 온라인, 홈쇼핑 등의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 사실 바닥권에서 토니모리가 한번 1차 상승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쳤다가 지금 2019년에 와서 M자형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에서는 14,000원대는 사실상 크게 보면 디딤돌 같은 이런 M자형 변곡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목표치는 2만 원으로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은 12,000원으로 하는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 공략 종목으로는 토니모리를 제시를 해 주셨고요. 시장 전반적인 전략과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와우넷 김대복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는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 사항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남유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대내외 변수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오늘 우리 시장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보류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장 0.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강보합세를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인하 압박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좀 소폭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WTI는 0.04%, 브렌트유도 0.
0.49% 올랐습니다. 마감한 국내 시장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오늘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의 영향으로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50전 소폭 상승하면서 1119.1원에 장을 마쳤고요. 조금 전 마감한 지수 선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0.24%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288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개인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걸로 확인되는데요. 2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